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간부 3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최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에 재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협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네요. 누구고 또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협 간부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의협에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 등 3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집단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업무 방해를 교사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지금 줄소한 간부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 조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교사나 방조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이 범죄 행위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협 관계자들의 입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설사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뭔가 교사를 했다라든지 방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정부의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협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뭔가 주동하고 선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범죄 행위에 대한 이제 교사나 방조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이탈한 것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실행위자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도 관건이고요. 만약에 실행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사나 방조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의협에서 뭔가 공문을 내려보낸다라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교사 방조에까지 이르는지 이것이 쟁점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그리고 의대 학생, 수험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앞서 사실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소송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일단은 언급해주신 그 교수협의회가 그 제기한 취소 소송과 거의 취지는 비슷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교수협의회도 사실은 이제 33개 의대가 이제 모여서 교수협의회가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때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일단은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취지의 움직임이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렇게 증언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주체가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체의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2025년부터 의대를 증원하겠다라는 것 정부의 입장인데 그러한 2025년에 몇 명을 뽑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지난해에 다 공지가 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고등교육법상에 따르면요. 이미 어떠한 뭐 수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몇 명의 누구를 뽑겠다. 어느 단과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등교육법상에 미리 이제 정해져서 공지가 내려지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6가지 사항을 충족해야만 사실은 이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번복이 가능한 건데요. 정부가 이번에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증언 입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경찰이 또 지금
그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조사한다고 하는데 또 의협에서도 똑같은 블랙리스트를 두고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다 고발을 했거든요. 좀 배경 같은 것까지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전공이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해서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지, 누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이제 리스트가 돈 겁니다. 그러한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라는 이제 문건에는요, 의협이 작성을 한 것처럼 의협의 이제 직인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런 이제 문서 형식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의협의 입장은 우리 의협 차원에서 생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문서이고 직인이라든지 문서의 그런 포맷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했다라고 이제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예. 그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게시글을 작성을 했는지,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정말 의협 관계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의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아니라 이제 검찰에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대한 사안인지를 좀 알리고 싶었고 그만큼 많은 국민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에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조사 행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출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출국은 이루어졌고요. 사실 출국 금지 신분이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출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주 호주 대사로 사실 예. 임명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사 대상이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앞으로 사실 추가 소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반드시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현직 이제 대사가 되고 호주에 가 있는데 다시 들여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임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뒤에 공수처에서 4월에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호주로 출국을 하더라도 만약에 공수처에서 부름이 있으면 들어와서 내가 조사 받겠다라는 뭐 약속을 한 그러한 확인서도 제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과 관련해서 뭐 증거물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러한 약속한 그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만약에 이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호주에서 정말 호주 대사로서 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뭐 급박한 사정이 있다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출석을 또 불응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사실상 추가 소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기는 좀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는 그 당시에 출국 금지를 해제했었잖아요. 해제하면서 또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는 개인 당사자의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출국 금지 심사심의위원회도 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제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본인이 자진해서 공수처가 부를 때 가서 출석해서 증거물도 임의로 제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수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수사 대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조금 반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 금지를 할지 말지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서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미 제출 증거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휴대폰 제출한 것으로 네. 전해지는데 그게
그 최상병 사망 사건 있은 이후에 쓰기 시작한 휴대폰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휴대전화를 잘 제출을 하고 이제 공수처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이 이종섭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건 이후에 바꾼 휴대전화를 지금 제출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든 이유 중에 하나 증거물을 잘 이미 제출했다라는 것이 사실 맞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용하던 업무 수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난 폐기해서 없다라고 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뭔가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논란이나 의혹에 대해서 우선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은 한 상황입니다. 향후 뭐 그렇죠. 수사 어떻게 좀 진행되겠습니까?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그때 당시에 4월에 임명이 된 이후에 4시간밖에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4시간 조사도 실질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당신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임명이 될 수 있었고 임명의 경위라든지 언제 출국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조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서약을 해라.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좀 제소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과연 또 이종섭 전 장관은 대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 이제 임기 내에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인물. 아동 성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어제 공판이 열렸잖아요. 어떤 혐의인지부터 저희 짚어볼까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입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과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집안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 갇혀 사는 그런 외출 신세입니다. 금지죠. 예. 맞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는지 다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후 9시 이후에 주거지 밖을 나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죠. 밖으로 나가서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40분가량 배회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 즉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부부싸움 때문에 나갔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상시로 거기 다 감시하고 있지 그렇죠. 않나요? 어떻게 네, 그게 맞습니다. 나가는 게 가능? 한 40분 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의 경우에는 지금 집으로부터 한 20m 그리고 150m 주변에 다 초소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CCTV가 34대가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도 가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한 6, 7m 떨어진 경찰 초소까지 직접 갔거든요. 직접 가서 경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신고를 했고 다 알려져서 결국에는 이제 보호관찰관과 검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뭔가 감시를 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뭐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많이 놀랐을 거고요. 어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야간에 이렇게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간 거 잘못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절반 넘는 비율이 벌금형 선고가 됩니다. 그것을 검찰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조두순에게 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예.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의 금원을 지급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끔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국가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처벌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해서 하는 것이 본인에게 정말 죄책을 지우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조두선이 이제 계속 뭐 취재진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좀 횡설수설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예. 왜 나갔냐, 범행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서 내가 홧김에 나갔다, 부부싸움 중에 나갔다 그러면서 뭐 부인이 집을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뭐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과거에 이제 성범죄를 언급하는 그렇죠. 듯한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요. 굉장히 생설수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돈이 없다라면서 좀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고 마스크라든지 모자를 쓰지 않고 저렇게 얼굴을 드러낸 게 처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은 뭐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는 사실상 반성하지 못하고 있구나.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감시를 당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 금지 명령을 언제 어기게 될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어떨까요? 실형 선고 가능성 좀 있을까요? 일단은 법원의 이제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사실상 법원은 이제 어떠한 선고를 내림에 있어서 비슷한 동종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라든지 그러한 판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검찰이 굉장히 호소를 한 만큼 이 사람에게 벌금형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국가가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인다면 법원에서도 좀 개인 맞춤형으로 사실은 좀 선고를 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 현장에서 짚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